안녕하세요, 딩동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어항의 세균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의 세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항의 바닥재 1g에는 약 3,400만 마리 이상의 세균들이, 각종 세균들이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세균은 암모니아를 아질산, 질산으로 바꾸고 또는 현기적 조건에서 질소가스로 보내는 암모니아 관련 그런 그 세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균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균들은 각자 기량작용과, 그러니까 기량작용이란 서로 크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상승작용, 서로 도와주는 상승작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항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질소 순환을 돕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항의 세균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항의 세균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과기를 어항에는 하는데요. 물론 여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면 여과기, 측면 여과기, 이렇게 저희 거리식 여과기 이렇게 있는데, 구피는 거리식 여과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물이 떨어져서 우리 그 구피들이 그 물살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리식 여과기를 구피형에서는 활용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그 여과기는 물이 올라오게 되면 물고기가 처음에 먹이를 먹고 나서 아가미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물에 쏟아넣게 됩니다. 그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세균들, 즉 암모니아 관련 세균들이 니트로소모나스나 니트로박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들이 암모니아를 아질산, 질산으로 빨리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성이 없어 물고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잡는데 물을 잡히지 않는 어항에다 물고기를 넣으면 죽는다고 하죠. 왜 죽는가 하면 여기에 니트로소모나스나 니트로박터 이런 질화 세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를 쏟아놓으면 그것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독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해를 입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항에 달렸던 우리 그 여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겉에 부직포로 되어 있고요. 속에 활성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은 약간 물론 세균들의 서식 장소로 되어 있지만은 냄새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생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들, 즉 세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생물량일 때 저는 마사토 여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양파망에다가 마사토를 집어넣고 꿰매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여기에는 저쪽의 그 여과기보다는 수많은 생물량을 지닐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세균들의 집을 많이 만들어줘서 세균들에게 충분히 살게 되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가 올라와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질산, 질산으로 바뀌어서 무독하게 됩니다. 물론 질산도 물 리터당 40mg 이상이면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여과기를 이렇게 마사토로 바꿔서 생물량을 충분히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재에 저는 마사토를 또 넣습니다. 이 마사토는 여기도 바닥재에도 충분히 생물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밑에는 그 수돗물을 바로 집어넣어도 침투하지 못하고 또 현기성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는 부식토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식토와 이 마사토와 이런 공조작전을 해서 여기에는 수많은 생물량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논토양 1g에는 약 3,400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이상으로 살 겁니다. 왜냐하면 논토양보다 여기는 부식토이기 때문에 CEC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토양이 약 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식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0에서 300 정도가 CEC 양이온 치안용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어항하고 이게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일반 어항은 여기에 통상 소일이라는 동글동글한 거하고
그 모래를 깔기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집어넣게 되면 수돗물이 이 속에 그 모래를 통과해서 소일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 있는 세균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갑자기 넣게 되면 백탁이 옵니다. 그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갈게 되면 하얗게 그 물 색깔이 변합니다. 그 하얗게 변하는 게 바로 세균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량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수돗물로 갈게 되면 그 세균들은 몰살을 하게 되고 그 몰살한 세균들은 그 사체들이 물에 떠서 하얗게 보이는 백탁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항에서는 수돗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딩동수족관은 기본적으로 여기 물을 밖으로 100% 전에 100% 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환수를 합니다. 버리고 다시 수도꼭지에서 온수와 냉수를 조절해서 약 24에서 26도 정도를 다시 여다 직수로 갈게 됩니다. 그렇게 갈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그 바로 갈게 되면 거기에 염소 성분이 약 0.2 ppm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0.2 ppm도 여기 있는 세균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딩동수족관은 다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 마사토층이 있고요. 마사토까지는 아마 그 세균 염소 성분이 들어올 겁니다. 물을 갈게 되면. 그래도 속에 다시 혐기성인 즉 부식토라는 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이면 염소 성분은 모두 날아가서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충분한 생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이 다시 전체를 다시 물을 잡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어항에서는 물을 직수 한 달에 뭐 한 3번 정도 물을 수돗물을 염소를 날리고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귀찮아요. 환수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우리 딩동수족관에서는 이런 원리로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만 갈아도 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항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4개 물 가는 시간은 하나에 한 15분 정도씩 걸립니다. 약 1시간이면 다 가는데요. 계속 물을 빼내고 4개 정도 물을 빼고 다시 4개를 바로 수돗물로 채우게 되면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환수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 세균량을 늘리는 방법 이런 걸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균이 왜 많아야 되는가 하면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기량작용이랑은 세균끼리에 서로 못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쁜 세균이 있으면 어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열대어에 피해를 주는 나쁜 세균이 있으면 이쪽 세균이 그 세균들을 밀어내서 그 나쁜 세균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량작용도 있을 거고요. 좋은 거는 또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이런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딩동수족관에서는 병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까지 키우면서 무슨 꼬리 녹음병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좋은 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